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입니다. 다가오는 10월부터 수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호황 시절 우후죽순으로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수 미포함으로 주거 대안이었으나 전 정부의 규제 강화로 유예 기간을 주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 목적 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도록 요구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오는 10월까지 변경해야 이행 강제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으로 피해자는 수분양자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호황기인 2017년 주택 청약 당첨이 어려워져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았다면 2021년 1월 건축법 개정안에 따라 2년 유예기간이 만료하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신규 분양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반드시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그동안 실거주로 사용하던 생숙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거주할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로 레지던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건축법상 법정 용도는 숙박시설이지만 장기적으로 숙박하면서 취사와 세탁까지 가능해 사실상 주거시설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많은 수부장자들이 숙박시설 관리 위탁업체와 장기 투숙 계약을 맺어 본인 소유 객실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개별 등기도 가능하다 보니 일부 수분양자들은 합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시설로 잘못 알고 분양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주택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은 한때 아파트 대체제로 각광받았지만 이곳에 사는 수분양자들은 용도 변경하지 않으면 2023년 10월부터 수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마포구 마곡동 등에서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매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10월 14일까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지 않고 살면 불법으로 간주돼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연 2회 부과가 가능하고 휘수 제한도 없습니다. 대신 오피스텔에 없는 발코니 철거를 면제받고 전용 85제곱미터 이상 바닥 난방이 설치된 생숙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아 규제 틈새 시장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취소도 가능하고 구분 등기도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주택수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종 대출 규제에서 제외돼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왼쪽 표와 같이 전국 생활형 숙박시설 현황은 2018년 31,108가구였던 것이 2022년에는 86,920가구로 312%가 증가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은 다소 감소한 84,445실입니다. 투자 수요가 몰리자 2021년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을 막으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국토부는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꿀 수 있게 허용해 줬지만 정작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려면 주차장을 더 늘려 새로 지어야 하고 양쪽에 문이 있으면 1.8m 이상, 한쪽에만 있으면 1.2m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밖에 소방시설 개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시설 설치, 바닥 두께 개선 등 더 까다롭습니다. 결국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구 단위 계획상 생숙의 학령 인구 등이 포함되지 않아 과밀 합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원래 주택이 아니었던 생숙은 상업지역에도 지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상업지역에서는 불가해 지구 단위 계획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여기에 수분양자 100%가 동의해야 용도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차이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수에서 포함되지 않고 숙박업이라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 형태는 월세 단기 임대만 가능합니다. 발코니에 대한 설치 제한이 없고 바닥 난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전용 출입구에 대한 제한도 없고 전용 면적 산정 시 벽 중심선에서 계산하게 됩니다. 반면에 오피스텔은 주거용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는 전월세가 가능하고 발코니에 대한 설치 제한이 있습니다. 바닥 난방은 전용면적 119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 시 전용 출입구가 필요합니다. 전용면적 산정 기준은 벽체 안쪽으로 계산합니다. 2023년 2월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 5년간 오피스텔로의 변경된 건수는 제주도가 31개동 291호로 가장 많이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등록된 호수 13,563호와 비교하면 2.1%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경기도 23,332호 중 2개동 88호, 부산 6,957호 중 1개동 160호, 서울 3,445호 중 1개동 44호 순입니다. 인천은 13,793호에 생숙이 있지만 용도 변경이 아직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축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 159호동 3,064가구까지 포함하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건은 2023년 2월 기준 42개동 1,033가구 뿐입니다. 2022년 전국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물 대장 기준 86,920가구로 2년간 전체의 약 1.1%만 용도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준공단지 기준이어서 건축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을 합하면 약 20만 가구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2018년 3만여 가구에서 5년간 2배 넘게 늘어 약 8만 가구 이상이 법에 막혀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차장 기준 면수 같은 규정이 구, 시, 군 조례에 따라 다른 것도 문제입니다. 여수시의 경우 조례로 정한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전용 57제곱미터당 한 대인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100제곱미터에 한 대만 설치하면 됩니다. 따라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거의 2배 가까이 확보해야 합니다. 한편 전용 면적 165에서 198제곱미터 162가구 규모로 건립 중인 청주의 힐스테이트 청주의 경우 주차장 면을 385개에서 463개로 78개나 늘려야 합니다. 다가오는 10월 14일까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집주인은 분양가나 매매가의 10에서 5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안양시의 경우 2023년 2월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례가 통과돼 4월부터 적용 중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오피스텔보다 상대적으로 주차대수 부족이라고 표기만 하면 됩니다. 이달에는 지구단위 계획도 변경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은 인천경제자유청에 1년 넘게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이 들어올 경우 학령 인구 유발로 학교시설이 먼저 세워져야 하는데 학교를 세울 용지가 없어 현행 지구단위 계획상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분양받은 송도 내 생활형 숙박시설은 4,522가구입니다. 이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가가 평균 5억 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가구당 최소 5천만 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송도에서만 한 해 2,261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H스위트 해운대가 2022년 5월에 처음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 변경 근거가 될 만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원칙론을 고수하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분양가보다 1억 원이 넘는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쌓이고 있습니다. 청약 57만 명이 몰려 청약 경쟁률 657대 1을 기록했던 서울 강서구 롯데캐슬 루이스트는 전용 면적 74제곱미터가 현재 12억 3,48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13억 7,200만원이었던 최초 분양가보다 오히려 1억 원 넘게 낮아진 것입니다. 경남 창원시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102제곱미터가 분양가보다 5천만원 낮게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에도 청주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오창읍 중심 상업지역에 건립 중인 센트럴 허브 스카이베이더 파크는 설계 변경해도 건축 연면적의 70% 이하만 오피스텔로 사용해야 합니다. 30% 이상은 레지던스, 음식점, 병원 등 다른 용도로 채워야 합니다. 입주 예정자 협회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해당 단지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 및 주차장 조례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강서구 마곡특별계획구역 내 마이스 복합단지는 숙박, 업무, 판매 시설만 들어설 수 있고 지구단위 계획상 오피스텔은 불허 용도로 지정돼 있어 서울시가 용도 변경 승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국토부는 주차장 기준은 조례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돼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가 아니라 처음부터 숙박 용도로 승인된 것이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어렵다고 합니다. 지자체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여수시 의회가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를 추진했으나 소속 의원의 생숙 보유로 특혜 논란이 있었고 주차장 기준 완화에 따라 주거 환경 악화 피해는 인근 거주자들에게 발생하므로 시민의 반대가 있어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급형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분양받은 수요자를 위해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용도 변경의 기회를 줄 필요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